새벽 5시 박말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75세의 몸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뻣뻣해도 오늘도 어김없이 장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말수는 중얼거리며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끝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현실을 각성시켰죠. 텅 빈 집안의 정막이 귓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떡을 찌는 동안 말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사는 곳도 막내 준호가 사는 곳도 모두 저쪽 방향이었습니다. 차로 고작 10분 거리인데 언제 한번 찾아왔던가요? 추석 때 잠깐 왔다가 바쁘다고 후딱 가버리더니 혼잣말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으니 벽이라도 바라보며 말해야 답답함이 덜했어요. 7시가 되자 말수는 손수레에 떡을 빼곡히 실었습니다. 인절미, 백설기, 쑥떡까지 50년 넘게 만들어온 솜씨였기에 눈을 감고도 완벽하게 빚을 수 있었죠. 장터로 향하는 길에서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이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게으름 피우면 누가 먹여 살려요.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철의 할매라고 부르는 이유였어요.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는 강인함,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독립심. 그것이 박말순이었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펼치며 말순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떡을 모두 팔면 3만 원.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 덕분에 이 정도라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서울대학교를 나온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준호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지나가는 단골 손님에게 자랑하는 말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 없이 홀몸으로 키워낸 아들들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빚던 그 험난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들 덕분에 살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명절에만 얼굴을 비춰도 그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깊은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떡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갔습니다. 말수는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며 웃었어요. 이곳 장터가 그녀에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아들들이 만들어준 세상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영토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 낯익은 실루엣이 장터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저게 준호 아닌가. 막내 아들 준호가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이 흘렀어요.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까지도 장터를 지키던 철의 할매 박말순.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떡판을 정리하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막내의 얼굴에는 평소 보던 여유로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엄마, 사실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정말 금방요. 준호는 말순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말순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업이 완전히 망해요.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녀가 떡을 팔아서 천리를 벌어야 할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절망에 찬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준호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어요. 큰아들 민수를 대학에 보낼 때도 준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때도 늘 그랬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못 견디는 게 엄마 마음이었죠.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준호는 말순을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말순은 가슴 한편이 찜찜했지만 아들의 기쁜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사흘 후 말순은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지만 준호가 옆에서 괜찮다고 계속 말했어요. 말순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준호가 보증을 못 써서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데요.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매라니 담보라니.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도와주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 준호가 금방 갚는다고 했는데.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솟구쳤어요. 그날 밤 말순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말순은 직접 준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영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영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데 도장을 찍으셨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영희야.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일이잖아요. 영희는 쌀쌀맞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말순은 급히 문을 붙잡았어요. 준호는 어디 있나? 준호 좀 만나게 해줘. 준호는 없어요. 그리고 당분간 오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란 말인가? 말순은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막내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인생이었는데 이제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말순의 절규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막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만 큰아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쌀쌀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큰일이 났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말순이지만 이런 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빨리 말씀하세요. 준호가 엄마를 속였다. 집이 담보로 잡혀서 경매에 넘어간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엄마가 왜 그런 일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위로나 걱정이 아닌 원망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큰아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민수야, 그래도 엄마 집인데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나.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문제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도 애들 먹여 살리기 바쁘거든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어른이잖아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큰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직접 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수진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평소 상냥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수진아, 민수 있나?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 사실 민수 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이해 못해요. 당분간 오시지 마세요. 수지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렸어요. 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저런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뭐하나.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망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모두 외면하다니요. 이튿날 말수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집을 잃을 위기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어요. 손수레에 떡을 실고 자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기 말순이 할매 왔네. 집까지 날렸다면서. 아이고,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어. 70이 넘어서 집까지 잃다니 불쌍해라. 말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철의 할매가 처음으로 위축되었어요. 떡을 사던 단골 손님들도 어색한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 할매가 이런 것 가지고 주저앉을 사람인가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말수는 팔리지 않은 떡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게 팔렸어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찍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웠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어요. 가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밤이었어요. 믿었던 혈육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녀의 편이 되어줄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말수는 장터에서 떡을 정리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연일 계속된 충격과 절망이 75세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보았어요. 장터 맞은편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최정수였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와 말순을 부축했어요. 아이고, 최 씨. 괜찮아요, 괜찮아. 말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최정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누님,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제 손 좀 잡으이소. 최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정수는 69살로 말순보다 6살 아래였어요. 장터에서 2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워냈죠. 그 딸도 이제 시집가서 멀리 살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최정수는 말순을 은근히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비닐을 가져다 주고 손님이 없을 때면 말순의 떡을 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늘 당당하게 혼자 해결한다며 사양했었습니다. 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에요. 최정수는 말순의 떡판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최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 할매가 이런 것 가지고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누님, 우는 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아내 떠나보냈을 때 펑펑 울었어요. 최정수의 말에 말순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엄마를 버렸어요. 말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정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날부터 최정수는 말순과 함께 장터에 나왔습니다. 생선가게 옆에 말순의 떡판을 함께 펼쳐놓았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님, 인절미가 오늘 유독 맛있네요. 최정수는 말순의 떡을 하나 집어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말순은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요. 이 할매 솜씨를 누가 못 믿어요. 점심시간이면 최정수는 말순을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순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최정수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따라갔어요. 누님,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외로운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정수의 말에 말순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니 음식 맛도 좋았어요. 최 씨, 정말 고마워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니구나 싶어요. 말순은 최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장터에 뜻밖의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막내 준호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반가움이 아닌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떡 팔고 있잖아. 그게 뭐가 이상하나?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준호가 최정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장터에서 생선 장사하는 최정수 씨야. 엄마 많이 도와주고 계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민수의 말에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외면해 놓고 체면을 논하다니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너희들이 엄마를 버렸잖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형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 문제는 저희가 다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말수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준호가 다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아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네 명이 일렬로 서서 말순을 마주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무슨 소식인데? 집 문제요. 저희가 방법을 찾았어요. 엄마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일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른 척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니요. 어떻게? 엄마가 최정수 씨와 결혼하시면 돼요. 준호가 대뜸 말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결혼이라니. 엄마, 생각해 보세요. 최정수 씨도 혼자고 엄마도 혼자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죠. 며느리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희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럼 최정수 씨 재산까지 합쳐지니까 집 문제도 해결되고 노후도 안정되잖아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속내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말순의 행복이 아니라 최정수의 재산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혼자 사시지 말고 좋은 분과 재혼하세요. 민수의 말에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정수 씨하고 결혼하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엄마 것이 되는 거죠. 저희가 나중에 잘 챙겨드릴게요. 준호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최정수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정말 못된 놈들이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라고. 너희들이 언제 엄마를 위했나? 말수는 일어서서 네 명을 노려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번졌어요. 엄마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말순은 최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다음 날 둘은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말수는 자식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최정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최 씨, 미안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못된 줄 몰랐어요. 누님 괜찮아요. 저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최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누님, 저는 누님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수는 최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최 씨까지 피해를 보면. 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도 딸과 인연을 정리했어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제 딸도 비슷해요.
아버지 재산만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주말 말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호적 정리 서류를 작성했어요. 두 아들과의 인연을 법적으로 끊는 서류였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더는 내 자식이라 생각 안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말순은 법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 오후 말순은 최정수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각자의 장사를 했어요. 말순은 떡을 팔고 최정수는 생선을 팔았습니다. 최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누님 가족보다 더 좋죠. 선택한 사이니까요.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 떡판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기분이었어요. 혈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